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본답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텔레비전을 왜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하는데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는데 어느 정도 비용 내시죠?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계산해봤는데 뭐 이렇게 텔레비전을 1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가지고 10년을 정도 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케이블 비용 내고 하면 하루에 한 200~300원 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300원 가지고 3시간을 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재밌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3시간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이에요. 또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럼 왜 재밌냐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재미있어 하느냐. 크게 2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는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크게 2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첫째가 뭔가 하고 싶고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뭘 제일 하고 싶어요? 뭔가 추구하는 것 중에 제일 추구되는 게 뭐죠? 이걸 못하면 사람이 존속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죠? 밥 먹어야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루 3번은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요. 밥 먹으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밥 먹는 거 보면 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먹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먹방이라고 하면 최근의 유행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방송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최고의 히트 상품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먹방이에요. 지금 요즘은 막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이전에 아침마다 아침 요리 했잖아요. 그거 다 먹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 6시만 되면 우리 전국 돌아다니면서 먹어요. 뭐죠? 6시 내 고향. 그게 말이 6시 내 고향. 6시 저녁 밥 먹기 전에 그냥 장작불 피워서 밥 먹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식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보고 싶고 또 그걸 보면 즐겁고 먹고 싶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추구하는 것들이 뭐죠? 종족 유지. 우리가 종족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왜 살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자식 만들고 근데 자식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 보셨잖아요. 내가 자식 입장이 돼도 우리 부모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자식을 만드는 거를 힘들게 하면 누가 만들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식을 만드는 과정을 재미있는 것처럼 만들어 놔야 힘들지만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밌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소위 말하는 팔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대부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심리학적으로 음식이나 이성에 대해서는 끌리게 돼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것이 방송에서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왜 재밌느냐? 끌리니까 재밌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이론으로 얘기하지만 전통적으로 방송 만들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 이게 팔리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피 동기라고 하는데 위험한 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건 피하고 싶은데 피하려면 뭐 알아야 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보면 막 사람 찔러 죽인 얘기 뭐 그 2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그다음에 이게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상행선에 사고가 났는데 하행선이 막혀요. 왜 그렇죠? 그거 쳐다보느라고. 아니 남 사고 나서 막 삥뽕 난리 난 그거 뭐 그렇게 재밌어요? 재미가 아니라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구경 중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또 불구경. 왜? 그게 나에게 닥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닥칠 때 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죠. 그래서 방송에서 사건 사고를 얘기하고 위험을 얘기하는 것도 팔린다는 거예요. 방송은 단 하나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팔리는 걸 줘야 된다. 특히나 이렇게 채널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는 요즘 같은 방송 채널에서는 점점점 경쟁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성적이라는 거예요. 성을 파는데 문제는 그것이 뭐냐. 이 성을 자, 우리나라 이 성에 대한 관념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매매춘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음란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 좀 저질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약간 그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포장을 하면 아름다운 것, 멋진 것으로 포장을 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게 방송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을 팔 때 이렇게 이중적인 걸 이용해요. 뭔가 아름다운 것처럼. 그 다음에 말하기 편하도록. 대표적인 게 또 뭐냐 하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주제 드디어 나와요. 청소년의 성이라는 거예요. 왜 청소년을 성상품화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청소년을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표현할 때는 귀엽다 이렇게 표현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걸그룹 나와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저것도 성적인 자극인데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왜 귀엽고 어린 애들 그 장면을 가지고 이상한 늑대 아저씨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소년들이 성상품으로 팔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포장되냐 하면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요, 요즘은. 왜? 지금 한류 얘기하잖아요. 한류에 긍정적이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끔씩 우리 이제 학자들 방송하는 분들이 비판을 해요. 한류 드라마, 한류의 케이팝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괜히 시비 거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뭘 팔아도 건강한 걸 팔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생수, 몸에 좋은 물, 약수도 팔지만 우리가 몸에 안 좋은 물도 있잖아요. 탄산음료. 그러면 탄산음료는 맛은 있지만 몸에 좋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먹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먹는 방송 프로그램, 보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탄산음료도 있고 약물도 있어요. 탄산음료 나도 가끔씩 먹어요. 근데 알고는 이제 이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고 저떻게 알고 먹는 거와 이것이 약물인 줄 알고 먹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청소년의 성, 특히나 이제 성상품화 방송에서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이렇게 희석되거나 이렇게 묻혀진다. 그래서 알고 보자 이런 거. 이제 청소년의 성상품화 얘기하면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가 청소년 그 자체. 거기 나오는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우리가 자기가 노출을 하고 이런 섹시한 춤을 추는 우리 청소년 연예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느냐. 그들의 정신 건강. 여러분 사실 가끔씩 요즘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가 있다 뭐 이러고 뭐 옛날부터 불면증, 말이 불면증이 우울증이에요. 그죠? 거기 약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사건 사고처럼 이렇게 이제 일부분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몇 년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했어요. 연예인, 청소년 연예인하고 그 기획사에 있는 연예인 지망생들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스스로 이게 원치 않았지만 신체적인 노출, 특히나 여성 이제 그 청소년 연예인들 원치 않는 노출을 해봤다가 약 10%가 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약 60% 정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요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기획사 사장님이 또는 매니저가 하라니까 했다. 그런데 그중에 64% 정도가 불면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기 싫은 걸 한 거에 대한 불면증, 일부 뭐 몇 프로는 그 연예인이 된 걸 좀 후회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연예인 자체가 이미 굉장히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그 스케줄도 빡빡하고 안 좋아요. 거기다가 성적인 노출. 근데 그 순간은 모를지 몰라도 느끼거든요. 이거 내가 어떤 이런 식으로 상품화되고 있다.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 청소년 연예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그걸 보는 청소년들은 어떠냐 이제 이런 거죠. 보통 청소년들이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대충 다툼이 많아요. 두 가지예요. 남자들은 게임 보느라고, 게임 하느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다 게임 좀 그만해라 이러서, 그죠? 대한민국 지금 요즘 그 똑똑한, 그러니까 뭐 학교의 반장도 여성이고 여학생이고 전교 1등 다 여학생이에요. 왜냐? 남자들은 게임하고 있거든.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고 또 여학생들 또 특히 중에는 또 이게 걸그룹도 있지만 뭐 보이그룹 해서 이제 그룹 쫓아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이 상품화된 그 아이돌 그룹들을 보고 큰다는 거죠. 외모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 파워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런 어떤 다양한 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통해서도 하나의 가치관으로 될 수 있고 또 좀 단기적으로는 성적인 모방이라든가 그런 행위라든가 그 모션 자체를 상당히 그냥 못 모르고 따라하다가 그것이 이 자기의 어떤 체화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는 그런 뭐 문화 개발 효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그럼 다 없애자 하지 말자. 전부 다 긴팔 입고 나와서 한상 그 북극처럼 살자.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고 보자. 알고 보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텔레비전을 보셔야 되고 특히나 청소년들하고는 같이 보세요. 그들이 그러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옆에서 할 때 본인은 모르더라도 같이 옆에서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재밌니? 한번 옆에서 두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그 쇼 프로그램 이런 거 볼 때도 같이 보면서 한 번씩 툭툭 던지세요. 왜 재밌을까? 왜 재밌는지. 사실 그 게임 중독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그것이 사람들이 자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이 중독됐기 때문에 성적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보통은 결과라고 봅니다. 다른 것에서 불만이나 뭔가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게임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뭐 성적인 문란 행위나 이런 친구들 그 원인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부분에서 문제된 것들이 방송이 자극하고 그 방송의 자극에 의해서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해답 아닌 해답이에요. 많이 얘기하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비판적인 의식 얘기하거든요. 비판적. 우리가 비판적이라고 하면 꼬투리 잡아라 이런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는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뭘 알아야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대부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그 관계를 보는 게 아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 우리 사회, 제가 이제 제목으로 뭐라고 했죠? 달콤한 TV 성을 팝니다. 우리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 그래요. 여러분들 달고 맛있을 때는 이게 왜 단지, 왜 맛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